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부정맥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이 심방세동 이런 부정맥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이 맹장염 아니면 판막증 이런 식으로 그게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 심방세동을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분류를 해놔야지만 어떤 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어떤 분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심방세동을 의사들, 특히 이제 부정맥을 주로 전공으로 하는 의사들은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 심방세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분류 중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류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분류를 갖다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선 그 아주 고전적인 분류고 현재도 이제 통용되는 것이긴 한데, 발생되고 얼마나 돼 있는가를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심방세동 분류 중에서 가장 아마 중요한 분류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발작성, 지속성, 오래 지속성, 영구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발작성이라는 건 paroxysmal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방세동을 우리가 의학 용어로는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해서 AF 아니면 AFIB로 이제 간략하게 표기를 하는데, 그 앞에 P를 붙입니다. 그래서 발작성 paroxysmal AF, PAF로 이제 약자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심방세동이 생기고 일주일 이내에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paroxysmal AFib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부정맥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이 지속성 아니면 지속형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persistent AFib,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paroxysmal이 7일 이내에 저절로 회복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persistent는 7일 이상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류가 사실은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략하게 paroxysmal 발작성은 7일 이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persistent 지속성은 7일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paroxysmal, persistent, 그 다음이 영구형, permanent 이렇게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7일 이상 되고, 영구형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평생 지속된다 하는 의미로 이제 permanent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럼 7일 이상이면은 결국 시간 지나게 되면은 퍼머넌트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분류하는 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약간 좀 오버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발작성, 지속성, 영구형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PPP로 해서 paroxysmal persistent permanent로 했는데, 치료가 이제 새로운 치료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심방세동을 어떻게 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치료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전극도자 절제술, 그다음에 전기 충격 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그 분류가 약간 좀 애매한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예후와 관련돼서도. 그래서 발작성, 지속성 다음에 오래 지속성, 약간 좀 애매한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long-standing persistent. 그러니까 지속성 중에서 좀 오래 지속된다. 그럼 오래라는 건 어디냐? 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날짜만 가지고 본다면은 생기고 7일 이내면은 paroxysmal 발작성이에요. 그 다음에 7일 이상에서 1년까지는 persistent예요. 지속성. 1년 이상 됐다면 long-standing persistent예요. 그 다음에 permanent는 영구형. 그럼 1년 이상인 거하고 영구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애매해요. 그래서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시간적으로 볼 때 발작성, 지속성, 오래 지속성, 영구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고 7일 이상,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원인상의 분류로 또 하면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Lone atrial fibrillation. Lone이라는 건 혼자 있다는 거죠. Alone 하면 home alone. 집에 아기가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one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심방세동만 있더라 이런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뭐 딴 심방세동을 일으킬 만한 병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심방세동만 있으면 그걸 갖다가 Lone AFib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판막성, 비판막성 이렇게 나눠져요.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병이 판막 질환에 의해서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특히 과거에 많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판막 질환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판막 질환과 관련 없이 생기는 것이냐 나눠서 판막성 심방세동이냐 비판막성 심방세동이냐로 나누는데 특히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심방세동의 뇌졸중 예방 약물 중에서 노악이라고 그러는 약, 요새는 뭐 도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한 그 뇌졸중을 예방하는 항응고제죠. 그 항응고제의 적응증, 어디까지 그 항응고제가 효과가 있는가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게 다시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판막성 심방세동에서는 노악이라고 그러는 그 새로운 항응고제가 사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막성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어디까지가 판막만 이상 있으면 죄다 판막성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판막성 심방세동의 그 판막 질환이라 함은 moderate to severe mitral stenosis, 즉 중등도 이상의 승무판 협착증만 판막성에 들어가요. 그 외의 판막 이상은 다 비판막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악이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1차성이냐 2차성이냐 이렇게도 나눠요. 이건 뭐 로운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2차성이라는 거는 아주 명백한 원인이 있고 그 후에 발생하는 심방세동입니다. 뭐냐 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이 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술을 잔뜩 마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 특별한 원인이 있으면 이건 2차성, 또 특별한 거 없으면은 1차성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심방세동을 이렇게 여러 수로 나누는 이유는 또 이렇게 분류하고 여러 이유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방세동의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개인마다 그 치료 선택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치료 선택을 할 때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렇게 이렇게 분류가 좀 다양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심방세동의 분류, 시간적 분류 가장 중요한 분류에서 발작성, 지속성, 오래 지속성, 영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래 지속성은 1년 이상 지속되면 오래 지속, 롱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년 이상 지속되면 뭐 10년, 20년 가도 다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그 오래 지속성이냐? 그 영구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는 게 당연하죠. 이 심방세동에 있어서 영구형, permanent atrial fibrillation, 영구형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거는 참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정의예요. 그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영구형 심방세동이라 함은 환자와 의사가 정상 리듬을 회복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을 갖다가 의사하고 환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영구형을 합시다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정의예요. 그 밑에 또 나와 있는 설명은 뭐냐? 심방세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심방세동의 병태 생리학적 성질과 상관없이 환자와 의사가 같이 수용하는 치료적 태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심방세동이 쉽게 해서 1년이 지나잖아요. 1년 지나게 되면은 아니면 뭐 6개월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발견되고 나가지고 심방세동을 발견했는데 발견했을 당시에 좌심방이 너무 크고 왜냐 심방세동이라는 게 금방 발견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10년 있다가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10년 있다 처음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발작성으로 넣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성으로 넣겠어요. 롱스탠딩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하고 환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거는 심방세동이 오래된 것 같고 심장의 변화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치료를 해서 지내는 것이